안녕하세요. 지식과 생각과 취향을 나누는 변호사 강변언니 강선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돈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부를 추구하는 정도나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축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변호사이고 사업이나 투자, 저축 등 돈과 직접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업 특성상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어요. 회사법을 다루다 보니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을 일구신 대표님들, 기업 임원분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됩니다. 그분들과 가끔 스몰톡을 하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를 이루고 비즈니스를 키우는 방법, 소위 말하는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 듣곤 하는데요. 들으면서 느끼는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이 공통점들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최근 제가 알게 된 미국의 기업가 스콧 갤러웨이가 부의 공식이란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 오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의 공식, 신박한 개념이죠. 수학 공식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니 뭔가 사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열정을 쫓아 삶을 불태우면 부가 따라온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예측이 앞서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이 책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서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나 제이지가 아니라고요. 즉 이 책은 비범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같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의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시간과 분산 투자를 곱한 것에 집중력을 더하라는 거죠. 여기서 시간과 분산 투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동안 부에 관한 책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차별점이자 제가 이 책에서 특히 공감했던 두 가지, 집중력과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의 공식의 기본 전제는 집중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중력은 순간적인 몰입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책 없이 여기저기 휩쓸리다 보면 어느 하나 얻지 못한 채 인생 자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를 쌓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특이하게도 열정이 아닌 재능, 즉 자신의 강점을 찾아 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매우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럼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나의 흥미나 열정은 모두 포기하라는 거야? 아무 재미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만 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자는 그동안 사람들이 가졌던 통념과는 다르게 열정을 재정의하는데요. 열정이란 수평선 위의 북극성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근면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관찰해서 재능을 찾고 많은 시간을 들여 지속적으로 그 재능을 갈고 닦아 어느 정도 숙달된 경지에 이르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린 시절 야망 같은 풋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혹시 열정을 쫓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허함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도무지 열정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일을 좋아하고 더 탐구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열정은 그보다 더 엄청나게 강렬한 어떤 감정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 그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회사법 전문이 되어야겠다 라는 벼락 같은 강렬한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제 앞에 주어진 공부와 일을 꾸역꾸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과정은 당연히 너무 힘들었지만 재능이 없진 않으니 노력하면 결과가 잘 나오고 힘든 만큼 성취감과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렬한 열정은 없지만 재미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하다 보니 더 잘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힘든 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며 지금까지 왔고 40대가 된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나는 뭔가 특출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평생 열정을 찾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재능을 매우 훌륭한 악기 연주 솜씨나 뛰어난 수학 실력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쉬운 일이라고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이를테면 누군가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중 일부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요리가 너무 어렵고 정말 못하거든요. 심지어 레시피를 봐도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레시피를 안 보고도 비슷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재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자의 예시에 의하면 그 저명한 스티브 잡스조차 명상서예와 같은 수많은 열정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소비자용 컴퓨터 마케팅에 자신의 재능을 찾고 열정을 쏟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열정을 상상하며 나는 열정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숙달되어서 농익은 열정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의 공식에서 말하는 부의 전제 요건, 집중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개념은 스토아 철학인데요. 돈 얘기하는데 갑자기 웬 철학? 뜬금없다 싶으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아 철학이야말로 궁극적인 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협소하게는 절약과 절제, 좋은 습관을 의미하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 태도와 마음가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두 번째 차별점인데요. 제목은 부의 공식이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행동할 때 부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유혹에 맞서 꾸준히 부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에는 자신의 바른 가치관과 인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만든다. 경제적 안정은 단기 과제가 아니라 인격과 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며 순환하는 전인적 프로젝트라는 거죠.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개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는 빠른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 마치 부의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어찌됐든 돈만 벌면 되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빛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절제, 성실, 사회에 대한 기여, 이타심 등은 그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치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1년,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 평범하고 느리고 우직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패배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근시안적 시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누구나 잠깐 빛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길게 지속되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도, 정체성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이나 회사 관련 업무를 하며 만나본 수많은 대표님들 중 단 한 분도 어쩌다 운이 좋아 하루아침에 그 부를 일구신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 오랜 세월 꾸준히 노력한 끝에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 인간적으로 존중할 만한 점이 없는 분 또한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는 우연히 부를 이뤘지만 부를 이루는 방식이 정당하지 못했거나 그분이 그 부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 결국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은 용기, 지혜, 정의, 절제인데요. 용기는 두려움이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버리고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해안이고요. 정의는 공익을 위한 약속, 즉 우리가 모두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절제는 탐닉에 대한 저항 혹은 관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덕목들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선 어떤 상황에서 본능에 따라 즉각적인 선택을 내리지 말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서 어떤 가치와 계획을 따를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감정 반응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로 했다면 행동을 하되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정체성을 만들라는 거죠. 또한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고 우리 행동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행동에서 옳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하면 관대함, 우아함, 이해심 등 실제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필요한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를 이루신 대표님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기본 마인드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스토아 철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분들은 일단 상생을 중시합니다. 사업을 잘 일궈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기대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그 해결책을 찾으실 뿐이죠. 또 아주 사소한 건데요. 절대 회의를 잊어버리거나 회의 시간에 늦거나 아무 준비 없이 회의에 들어와 중언부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행동과 인격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것이니 부를 이루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올바른 인격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스콧 갤러웨이의 부의 공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부를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부를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부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영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